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우리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종종 들려왔던 소식인데 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전남대가 등록금을 동결했다라는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최근에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 학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168만 원에서 최고 한 312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이제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 동결하겠다고 한 게 지난 2009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12년째 등록금을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중에는 약 3년간은 소폭이나마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학부와 대학원생들의 그 신입생에 한해서 입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입학금을 아예 이제 폐지를 했었습니다. 전남대가 이렇게 인하 동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우리 지역 또 다른 대학들은 어떤지 그 상황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이제 같은 추세인데요. 네. 지역 대학들도 좀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이나마 인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12년째 등록금을 동결을 했고요. 네. 신입생 입학금을 이제 전년 대비 올해는 33%나 낮췄습니다. 아예 폐지하지는 않지만 아주 대폭 낮춘 그런 네. 케이스고요. 호남대학교도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하를 하거나 소폭이나마 동결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호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학년부터 이제 4년간 매년 이제 20%씩 입학금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어서 올해도 역시 그 좀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목포대학교죠. 이제 국립대학인데 여기도 2009학년도부터 그 등록금을 동결을 해오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네. 지역 대학들이 이렇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또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대폭 낮춰서 소액을 부과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본다면 물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당연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네.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 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1.95%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난해 대비 1.95%는 올릴 수 있다. 이 교육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학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대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의 제한이 뒤따릅니다. 지금 장학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천억 규모의 어떤 국가 장학금 2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형을 이제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학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교육부는 말이 법정 상한율 내에서는 올려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런 교육부의 정책이나 뭐 장학금 제도 때문에 정말 대학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등록금 같은 경우에 대학 운영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를 하잖아요. 네.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등록금의 80% 정도가 네. 대학 그 교수나 직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 교직원이나 이런 교수들의 인건비가 해년마다 소폭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학생들은 줄고 또 장학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여력이 좀 없는 게 이런 선택이 좀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 입학금을 등록금을 조금 소폭 올릴 경우에 네.
국가 장학금 중에서 이 유형을 제2형을 그 지급을 제한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아예 엄두도 지금 인상에 대해서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대학들이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등록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대학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경영 논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년 전부터 그래 왔지만 등록금 인하와 이제 맞물려서 그런 현상들이 강한데 대표적으로는 이 재정 공백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 예산을 좀 절감을 하고 네. 비용을 좀 줄여서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익을 증대를 합니다. 대학 가보면은 뭐 식당도 그렇고 네. 카페쇼도 그렇고 굉장히 거의 뭐 기업의 운영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네. 하나 일환도 되고 또 국비 사업이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서 이 등록금 인하, 등록금 동결에 따른 그런 재정 공백을 좀 메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참고로요, 이 대학의 재원은 크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록금과 뭐 법인 전입금, 이제 국가 보조금, 이렇게 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이렇게 등록금과 이 국가 보조금에만 의존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법인 전입금이랄지 기부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하기에는 대학들의 좀 법인 부담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국가교육, 국가재정도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들의 이런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대학 등록금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결했다 해도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맞아요. 강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물론 미국보다는 등록금이 싼 건 맞습니다만 사립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그러니까 선진국가 한 30여 개 국가 중에서 네 번째 네. 또 높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동결이 됐지만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등록금의 대부분이 교수나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맞득지가 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니 재단 전입금에서 좀 하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어떤 좀 프로젝트나 응모를 해서 네. 좀 숙청하는 이런 방안들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 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인기학과도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영 그 효율, 합리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제 법인 전입금 좀 과감하게 법인이 좀 대학은 일반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 좀 과감한 투자 좀 이런 것들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 기부금 활성화 방안 외국에는 유명 대학에 막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그런 네, 뉴스들 네. 많이 보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은요.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같이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임금같이 중요한 게 없는데 또 네. 임금은 그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과도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여전히 이 임금 체불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광주 그 고용 노동청이 이제 조사한 바로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임금 체불액이 이제 광주 전남에서 한 1,033억 원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체불액이 늘었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꾸 또 자치단체에서는 자꾸 체불 해소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체불이 좀 늘었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명절 기간에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다 보면 당사자들은 정말 얼마나 막막할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도 뭐 개선책을 마련을 했다고요? 네,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상시적으로 있는데 일단
31일까지 그러니까 이달까지 이제 임금 체불 위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지도를 좀 나서고 있고요. 네. 사업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사업주들이 돈이 있으면서 체불되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많은 사업주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체불을 불가피하게 그런 경향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정부에서 이제 융자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뭐 근로자 1인당 한 600만 원까지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고요. 네. 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이렇게 좀 이것은 이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융자를 받았더라도 이 돈은 사업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와는 별도로 해서 이제 고용청에서는 이제 고용 관련된 기관에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이라고 좀 요주의 업체 네. 이 대상으로 해서 체불이 되고 있는지 또 이거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책도 보완이 된다면서요? 이 더 큰 문제가 대기업이 체불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체불되는 업체의 특성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나 이 업소, 소규모 업체잖아요. 근데 또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많이 좀 그런 현상을 당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일반 체당금 제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체불이 됐다. 그럼 네. 정부에서 임금을 대해서 이제 대신 주고 정부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이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최대 이제 1,800만 원까지였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2,100만 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네. 이제 아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이제 체불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 체불은 네. 되지 않아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임금이 좀 체불이 됐다. 못 주게 됐다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랄지 아니면 이런 일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나마 이 명절 때 그 모두 좀 돈이 좀 필요한 시기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올해 화두가 공정입니다. 공정한 노동과 그에 따른 공정한 대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으로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